하동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하동 주민신문 2024년 4월5 일면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선택하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사천 남해 하동 선거구에서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재윤경, 기호 2번 국민의힘 서천호, 기호 7번 무소속 최상하 3명의 후보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날을 잠시 돌아봅시다. 2019년 10월 국회 법사위에서 웃기고 앉았네 병신 같은 게 라는 막말로 하동 군민의 낯을 부끄럽게 했던 여상규 국회의원. 18대부터 20대까지 3선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20년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6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인 21대 하영재 국회의원. 우리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인물들입니다. 같은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좀 더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본지는 지난 3월 15일 새 후보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20일까지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최상하 후보는 다음 날인 16일에 즉각 답변을 보내왔고 재윤경 후보는 기한에 맞춰 20일에 답변을 보내왔지만 서천호 후보는 여러 차례 재촉을 했으나 끝내 답변이 없었습니다. 주요 질문을 표로 정리해 봤는데요. 그 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호 2번 서천호 후보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아서 모든 질문에 무응답이어서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재윤경, 최상하 두 후보의 답변입니다. 먼저 갈사산단에 대한 입장과 전망을 물었습니다. 기호 1번 재윤경 후보는 원점 재검토를 말하며 주민 합의하에 국가정원이나 생태 친화특구 등으로 개발하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호 7번 최상하 후보는 갈사산단에 대한 입장과 전망으로 갈사산단은 하동의 100년 먹거리이며 풍부한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하여 투자 위치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두 레저단지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재윤경 후보는 갈사산단과 더불어 원점 재검토하겠다라고 말했고 최상하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증가, 100만 명 관광객 유치 등 기대되는 사업이라 적극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동군 공공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재윤경 후보는 설립은 국도비를 받지만 운영은 지자체의 몫이라 부담이 클 것이므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상하 후보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공공보건의료원은 필수적이며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격과 농민 소득 안정화 방안에 대해 물었는데요. 재윤경 후보는 양곡관리법을 재추진하겠다.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받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추진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최상하 후보는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자 조직화 강화하고 사전적 및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며 수요 측면에서는 다양한 유통 경로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농업소득 증대 방안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재윤경 후보는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 농민수당을 법제화하며 농산물 최소 생산비 보장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겠다라고 답했고 최상하 후보는 친환경 농업의 활성화, 로컬푸드 사업의 추진, 치유 농업 활성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소멸시대에 대응하는 정책과 하동군이 추진하고 있는 컴팩트 매력도시에 대해서도 물었는데요.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먼저 지방소멸시대 대응 정책에 대해 재윤경 후보는 하동군은 지난 2년간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46억 원을 배정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일부 사업은 기금 성격과 맞지 않는 것들도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 지리산을 그대로, 수량이 많고 맑았던 섬진강을 옛 모습으로 복원하고 섬진강을 전문 관리하는 섬진강 유역환경청을 설립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멈춰버린 갈사만을 주민 주도의 생태마을로 추진하고 환경 일자리를 창출하여 생활 인구가 증가하는 하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방소멸시대 대응 정책 최상화 후보는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구현이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 중심에서 벗어나 세대 통합형 정책으로의 전환과 다양한 세대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 시책 발굴이 필요하고 복수 주소제 도입 등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동군의 컴팩트 매력 도시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호 1번 재윤경 후보는 행정 및 문화복지시설을 중심에 집약시키는 형태로 재편해 각 읍면의 공간 구조를 압축시키고 보행자 위주의 교통체계로 조성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는 사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적극 지원하겠다. 하지만 기존의 토건 사업으로 변질되지 않게 잘 감시하고 주민들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기호 7번 최상화 후보는 압축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서 하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 일부 지역에 행정과 자원이 집중될 경우 다른 지역의 소외감이나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과 방안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고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4월 10일이 투표일입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현명한 선택하도록 합시다. 이순경 기자였습니다.